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사연이네요, 저한테는. 네. 이번에는 얌얌님의 이렇게 최고의 남았어? 선생님 사연입니다. 최악의 선생님 들어갔으면 최고의 선생님도 들어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제 최고의 선생님과 만난 건 고2 문학 시간이었어요. 당시 전 이과였기 때문에 국어 성적은 그저 그랬어요. 근데 처음 본 선생님의 인상은 키가 엄청 크시고 얼굴도 근데 수업 첫 시간에 자기가 수업 시간에 여학생 울림서를 보는데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 첫인상이 나빴어요. 근데 막 선생님이 수업도 재밌게 하시고 뭐 했는데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게 국어 시간에 되게 여러 가지 수업을 하셨는데 그 수업이 점점 제가 좋아지면서 국어 시간도 기다려주고 또 선생님도 좋아지게 되었다고 해요. 선생님이 공과사가 철저해서 철벽도 잘 치셨는데 제가 또 그런 철벽 치는 사람한테 끌리는 성격이라 아시죠? 나쁜 남자의 배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은 전에는 매일 교무실 가서 기다리고 뭐 교무실 수업 도구 맨날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하니 이제 번호까지 주시면서 국어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언제든지 주말에도 선생님께 질문 문자를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른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주말에는 질문 좀 그만하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셔도 될 일 같은데 반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쪽팔리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 후로 선생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인사도 잘 안 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또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가슴이 덜컹했는데 선생님이 그게 말을 했던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사과하고 싶으셔가지고 불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사과를 하려 준비했다면서 저한테 사과를 건네주시는데 아, 그 먹는 사과요? 네, 먹는 사과. 선생님 센스가 만점이시네요. 제가 쉬는 시간에 종종 사과를 먹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거의 뚜루뚜뚜인데? 그런 섬세함과 사과를 주섬주섬 챙겨하신 선생님 모습에 그 선생님을 더 좋아하게 됐고 국어 전교 1등도 해보고 그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사범대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으시네요, 선생님이. 네, 다음 사연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림님의 사연입니다. 학창시절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에 대한 사연인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의 상큼발랄 기획부 소속 재학생입니다. 기획부 소속이군요. 저는 학창시절 여중여고로 나왔는데요. 정말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놀고 공부하며 학교를 다녔던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많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다녔지만 학창시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뭐니 해도 입시에 혼이 빠져 뭘 하든 공부 빼고 다 재미있던 고3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고3은 뭘 하든 재밌죠? 그쵸, 벽만 봐도 재밌고. 그쵸. 그냥 나뭇잎 이렇게 떼굴로 굴러가는 것만 봐도 재밌죠? 네. 때는 바야흐로 고3 10월.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수시는 하나둘 망해가고 멘탈도 이만저만 아닌 때였죠. 저희 학교에는 교정에 큰 감나무와 대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 나무들을 보던 친구들과 저는 갑자기 우리 감 딸래? 라는 한마디와 함께 부러진 대나무 대를 주워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체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감 맛있겠네요. 감 좋아하세요? 저는 없어서 못 먹는 게 감이라서. 감 좋아하세요? 감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감이 없다는 소리 많이 듣죠. 네. 넘어가고요. 이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편집. 이런 거 잘 터지는데, 이런 거.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감을 땄고 지나가시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감을 부수지 않고 잘 딸 수 있을지에 대해 저마다의 조언을 하고 가셨죠. 선생님들도 고3이라 이해가 되셨나 보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를 흐뭇한 표정인지 체념한 표정인지 알다가도 모를 표정을 지으시면서 뒷짐을 지고 저희를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감 6개 정도를 따서 교실로 가져가 창틀에 놓고 감을 익혔습니다. 심지어 감들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감을 먹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다음날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를 했는데 저희가 감을 따던 그 자리에 살충제를 살포했으니 감을 먹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있더라고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래도 저희는 경고문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며칠 뒤 맛있게 익은 감을 먹었고 저는 지금도 보다시피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별소울 파이팅이라는 말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별솔 최고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별밤 홍보물을 구경하다가 딱 2주제와 맞는 선생님이 떠올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른 사춘기를 겪고 있던 저는 학생들을 선동하는 데 능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선동이란 단어 네. 5학년 때부터 네 한번 그래서 볼게요. 선생님들은 저를 예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 한 분이 한 반을 하루 종일 1년 동안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다른 반 담임을 맡으시고 새로 오신 낯선 선생님이 담임쌤을 맡게 되셔서 더 담임 선생님에게 짓궂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수학을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자꾸 아쉽다고 하셨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아이들끼리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반장이기도 해서 애들을 말려야겠다고 생각하므로 싸우는 아이들 사이로 무작정 뛰어들어갔어요. 결과는 둘이 싸우는데 주먹은 제가 다 얻어맞고 기절을 했습니다. 어이구. 만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네. 맞고 나서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누구한테 엎여 있더라고요. 제가 또 어릴 때 그렇게 무거웠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업고 뛰셨더라고요. 아이고. 눈물도 찔끔 흘리시면서 그렇게 보건실에 잘 도착했고 선생님의 걱정과는 달리 다행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건 선생님께서는 남자 선생님이 우는 건 처음 봤다며 저 같은 사고뭉치는 죽을 때까지 선생님이 기억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은 제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 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인데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술도 마셨답니다. 제가 사범대에 온다고 했을 때 너가 선생님을 하면 나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할게 라고 하셨던 우리 선생님. 교육학과 학우 여러분도 단 한 학생이라도 평생 잊지 못할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은 네. 못하시죠? 그쵸. 감동 파괴네요 마지막에. 네, 근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이거 대본 써주신 분의 의견이라서 아 네. 네, 이호동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한테 있는 마지막 사연인데요.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어깨에 자라난 버섯님의 사연입니다. 대학교 첫 발표 날 교수님께 쫓겨난 썰이에요. 안녕하세요. 학교와 집에서 번갈아 가며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교육학과 재학생입니다. 제가 이 썰을 공개적으로 풀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작년 4월에 있던 일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해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던 저는 첫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아마 교육학개론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전공 과목이기도 하고 워낙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발표여서 저대로 나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자연스러운 발표를 원하셨던 교수님이었기에 교과서를 안 보고 말하는 연습도 했고 교과서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노는 것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발표 바로 전날 심한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만나는 친구들마다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에 좋다는 건 다 찾아서 해봤지만 결국 제 목소리는 발표 당일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수업에 안 갈 수는 없으니 R108호로 향했습니다. 교수님께 말씀드려 발표를 미뤄볼까도 했지만 이미 발표 날이었고 해서 교수님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런 몸과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으니 준비했던 발표도 다 제대로 못하고 아주 엉망으로 발표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너무 멘붕이 와서 그냥 어서 수업이 끝났으면 좋겠고 학점 조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다른 학우들에게 옮길 수도 있으니 오늘은 이만 집에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을 했죠. 진짜 가도 되나? 하며 머뭇머뭇 가방을 느릿느릿 싸고 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너 얼른 가라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R108호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친구들이 카톡으로 괜찮냐고 엄청 물어봐줬는데 사실 애들아 나 너무 행복했어. 진심으로. 저의 대학교 첫 발표는 엉망으로 끝났지만 나름 재밌었던 것 같네요. 교수님 지금은 못 뵙지만 그때 저 먼저 가라고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몸 건강히 잘 챙기세요. 요즘 같은 날엔 특히 더. 네,
되게 재밌는 사연, 네, 끝으로 하고, 교수님한테 쫓겨날 정도면 굉장히 심각했나 봐요. 심각했나 봐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코잉코잉님의 사연인데요. 데상트만 보면 생각나는 이것도 첫사랑 얘기인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 첫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첫날 시험은 수학이었고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수학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겼고 반에서 수학을 꽤나 한다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친구는 직접 와서 알려주겠다며 손수 제가 있던 스터디 카페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저희보다 어린 중학교 학생들이 침을 뱉으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일단 이 시간을 끝내려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제가 들으라는 듯이 아씨 뭐야 시끄럽잖아 이런 식으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됐어 애들이 그런가 보지 하면서 무말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친구가 밖에 애새끼들이 계속 침을 뱉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소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해. 하지만 저는 요즘 애들 무섭다고 말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나가더니 조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글쎄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상황이 싫었지만 다시 공부에 집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친구가 먼저 간다고 해서 데려다 주려고 나갔는데 그때도 그 무서운 친구들이 침을 뱉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엘리베이터가 오자마자 빠르게 탔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안 타길래 뭐지? 하고 쳐다봤더니 그 친구가 한심한 새끼들이라고 그 무서운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네, 대놓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 당황스럽고 그 친구가 오글거렸어요. 그럴 수 있죠. 약간 네. 허세 가득 찼나 봐요. 그런데 그 무서운 친구들이 여기서 뭐라고요?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존댓말 쓰네. 지금부터 편하게 남자아이를 제 친구를 A 그리고 거기 무서운 친구를 B로 하겠습니다. 이제 A가 야, 너 왜 침 뱉냐? 너 학교 어디냐? 몇 살이냐? 뭐 세모중? 네모중?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근데 B도 만만치 않았어요. 형은 어디 고등학교인데요? 저 중학생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뭐 말 같지 않은 것들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MSG 하나도 안 치고 이걸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유치한 대화를. 네. 근데 여기서 자존심 싸움. 갑자기 진짜? A가 B의 멱살을 잡으면서 있자? B가 치세요. 우리 담임쌤이 밖에서 맞으면 효도하는 거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거 가르친다, 진짜. 좋은 거 가르치네. 네. 여기에 B가 옷 늘어나니까 멱살 잡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A는 옷을 보더니 데상트?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데상트. 진짜 정확히 이 워딩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너무 웃기고 어이없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근데 더 웃긴 건 그때 A는 디스커버리 맨투맨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좀 그러네요. 둘이 또이또이잖아요. 어쨌거나 A는 B의 신상을 털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너 내신 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침 뱉는 거에 대한 응징과 내신이 대체 무슨 소용인지. 어쨌거나 그래서 B는 그래서 B도 지지 않고 형은 몇인데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A는 2점대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2점대면 자랑할 성적은 아닌데 차라리 1점대로 하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하고자 했어요. 변명 같지만 얘가 고3이라 예민하다. 너네도 침을 뱉은 게 잘못이니까 너도 사과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을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서운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이해했지만 친구 A는 그게 아니었어요. 친구 A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침을 닦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지금 안 닦을 거면 할트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세다. 여기서 좀 그러네요. 그쵸. 할트라는 건 네. 거의 9점표. 그래도 제가 계속 중재를 했고 덕분에 잘 해결이 되어서 A는 집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카페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기분도 상하고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려고 했죠. 근데 그때 B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전화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받았더니 그 B의 형이었는데 그 형이 저희 학교의 양아치였습니다.
어떡해. 양아치가 A의 신원을 계속 물어봤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를 시전하였습니다. 저도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A에게 연락이 와서 그 양아치 친구가 잘 해결했다는 말을 했어요. 본인만 해결하면 다인가요? 저는 매우 짜증나고 그랬는데 일단 내일 시험이니까 넘어가려고 했지만 시험도 망하고 저는 그런 마음에 또 질질 짜면서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에 갔더니 A가 있더라고요. 근데 A가 저를 무시해요.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근데 이렇게 무시하다가 자연스럽게 손절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일을 극소수의 친한 친구들에게만 했는데 A는 자신의 영웅담처럼 떠벌리고 다녔어요. 아, 문제는 소문을 들은 양아치가 저에게 와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한 말이 없는데 여러 오해로 불려다녔어요. A는 정은감이 너무 불타올랐던 나머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어요. 꽃길 응원해 라고 전하셨는데 네. 적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중간중간 많이 생략했는데 저도 지금 되게 많이 생략한 겁니다. 이거 이게 총 5장인데 사연이 좀 길어요. 2장 분량으로 줄여서 제가 말도 실수라고 그랬는데 네, 그냥 웃겨요. 허세와 가오로 가득 찬 보이는 라디오 덕분에 추억도 다시 되새기고 좋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치킨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한번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인코인님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동 9번건 임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